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믿었던 뭐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가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979년에 바로 우리 부산에서 10월 16일 저녁부터였습니까? 네, 그렇죠.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부산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16일, 17일 연속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이 미수령을 발동하고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부대를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 끝에 바로 마산에서 이어받아서 또 마산에서 대규모 또 시위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 마산 전체를 묶어서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군대의 힘으로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을 진압을 했는데 그 진압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부마 항쟁의 거대한 불길을 느낀 정권 내부의 갈등 끝에 열흘도 안 돼서 10월 26일 밤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는 무너지죠.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전두환 군부 세력이 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는데 그 집권을 막고자 했던 게 1980년 5월의 민주화 시위였고 광주에서 그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불이 타니까 그것을 전두환 군부가 총칼로 진압한 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짧은 한 7, 8개월 동안에 다 일어났던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주 극명한 큰 대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80년 5월에 서울역에서의 그 엄청난 시위대들을 보고는 아마 거기서 이제 위압감을 느꼈던 것이 아마 지속되는 광주를 아마 타켓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 정적이었던 전두환의 정적이었던 이제 김대중이라는 한 인물을 그 뭐랄까요 그 빨갱이로 몰아서 그쪽 일대를 같이 희생시킨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맥락이 비교적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화 운동 사실 박정희 정권 때 또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운동이죠. 독재, 정치적 독재에 맞서서 국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은 과거에도 있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독재의 계승 과정에서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이전의 민주운동과 광주 이후의 민주운동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41년 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크게 되새겨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쉽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시기라는 이제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는 뜻있는 애국 기사들이 이제 민족의 모든 역량을 반외세에 집중을 했던 이런 시기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소위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독재 운동들이 이제 애국 기사들이었던 역량으로 이제 갔는데 이 사실 이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고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의 어떤 차이라면 사실은 박정희 이승만 정권에서 우리가 이제 4.19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뭐랄까요 이 정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어떤 정착되지 못하고 박정희로도 이어져 오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 됐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준 소중한 역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